겹사돈이라 좋다고요? 천만에요. 제게는 지옥이었습니다. 친척들이 조카의 결혼 자금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저는 25년 모은 노후 자금을 털었고 그래도 모자라 친척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준비 못하면 우리 집안에서 나가. 내 아들도 데리고 오지 마. 너희는 우리 집안의 체면을 구겼어. 그 순간 제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 결혼 준비하면서 친척들한테 비교당하고 상처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시는지도 알려주세요.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겹사돈이라 더 믿음이 가요. 집안끼리 잘 아니까 탈날 게 뭐 있겠어요. 예비 안사돈이 커피잔을 들며 환하게 웃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선명하다. 호텔 라운지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지던 그날, 공기는 달콤했고 미래는 장밋빛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웨딩 카탈로그가 펼쳐져 있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모델들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예비 안사돈은 손톱에 발린 진홍빛 매니큐어로 카탈로그를 넘기며 이것저것 가리켰다. 결혼식장은 어디가 좋을지, 예단은 어느 정도 해야 할지, 패백은 어떻게 준비할지. 그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웃음소리는 경쾌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그래, 겹사돈이니까 더 편하지. 우리 아들과 민지가 서로 좋아하니까 이보다 좋을 수가 없지. 게다가 친정 쪽 조카와 우리 집이 사돈을 맺는 거라니. 이렇게 좋은 인연이 어디 있나? 커피는 고소했고 케이크는 달콤했다. 예비 안사돈은 명품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었다. 우리 딸이 정말 착해요. 순하고 말도 잘 듣고. 예비 안사돈의 말에 나도 미소를 지었다. 우리 아들도 성격이 온화해요. 화 한 번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어머, 그럼 정말 잘 맞겠네요. 둘 다 순한데. 우리는 함께 웃었다. 옆 테이블에서는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웨이터가 지나가며 물을 채워주었다. 모든 것이 평온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기분이 좋았다. 버스 창밖으로 펼쳐지는 거리 풍경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카페 창가에는 커플들이 다정하게 앉아 있었다. 집 앞 슈퍼마켓에 들러 과일을 샀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과와 배를 골랐다. 주인 아주머니가 요즘 아들 결혼 준비하신다며요? 축하해요 하며 웃었다. 나도 덩달아 신이 났다. 그래, 우리 아들 장가가는 거야. 이 동네에서 착하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우리 아들이 드디어 가정을 꾸리는 거야.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아들이 앉아 있었다.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결혼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모양이었다. 엄마 왔어? 응, 예비 안사돈 만나고 왔어. 어떠셨어요? 좋으셨어. 딸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 정말 예쁘게 키우신 것 같아. 아들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다. 이렇게 행복한 아들 얼굴을 본 게 얼마만인가. 대학 다닐 때도 취업하고 나서도
늘 뭔가에 쫓기듯 바빴던 아들. 이제야 여유롭게 웃고 있었다. 저녁 식탁에 과일을 올려놓았다. 아들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며 결혼식장 이야기를 꺼냈다. 어디가 좋을지, 언제쯤 날짜를 잡을지. 나는 설거지를 하며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싱크대 위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이 참 예뻤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기분이 좋았다. 옆에서 남편이 골골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우리 아들도 제 가정을 꾸리는구나. 나도 이제 시어머니가 되는구나. 며느리랑 잘 지내야지. 착한 아이라니까 문제 없겠지. 핸드폰으로 결혼 관련 정보를 검색했다. 예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혼수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블로그에는 여러 후기들이 올라와 있었다. 어떤 사람은 몇 천만 원을 썼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간소하게 했다고 했다. 우리도 적당히 하면 되겠지.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내일은 아들과 함께 예단 가게를 둘러보기로 했다. 주말에는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기로 했다. 계획들이 하나씩 짜여지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이 평범해 보이는 시작이 곧 전쟁의 서막이 될 줄은. 호텔 라운지에서 마주 앉아 웃던 그 순간이 사실은 심연으로 향하는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겹사돈이라 믿음이 간다던 그 말이 나중에는 가장 큰 올가미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집안끼리 잘 안다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밤 나는 평온하게 잠들었다. 아들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하지만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편히 잠 밤이 될 줄은 알지 못했다. 다음 만남은 일주일 후였다. 장소는 예비 안사돈 댁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다. 예비 안사돈이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맞아주었다. 현관에 들어서니 은은한 꽃향기가 났다. 거실에는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벽에는 큼직한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가족 사진이었다. 예비 안사돈 딸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이 시간 순서대로 걸려 있었다. 어서 오세요, 사돈. 차 준비해놨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예비 안사돈이 차를 따라주었다. 고급스러운 찻잔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과일과 다과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우리 딸이 지금 학원에서 일하는데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예비 안사돈은 딸 자랑을 시작했다.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성격도 차분하고 요리도 잘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우리 아들 이야기도 조금 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 성실하다는 것. 그렇게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비 안사돈이 수첩을 꺼냈다. 지난번 호텔에서 본 그 수첩이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들 정리해 볼까요? 수첩을 펼치자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다. 예비 안사돈은 안경을 쓰고 수첩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펜으로 하나씩 체크하기 시작했다. 식장은 강남 쪽으로 알아보고 있고요. 드레스는 압구정 쪽 샵에서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예물은 당연히 다이아몬드로 해야 하고. 말을 이어가던 예비 안사돈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나를 쳐다봤다.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아까보다 약간 더 날카로워진 느낌이었다. 혼수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가슴이 철렁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그러세요. 예비 안사도는 수첩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항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침대, 소파, 식탁, 장롱, 화장대. 리스트는 끝도 없이 이어졌다. 요즘은 기본이 있잖아요. 예비 안사돈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아까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뭔가 단호한 느낌이 섞여 있었다.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 체면이 서죠. 남들. 그 단어가 귀에 박혔다. 남들이 누군데? 남들이 어떻게 하는데?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예비 안사도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요즘 시세가 어떻고, 친구 딸이 결혼할 때는 어땠고, 조카가 혼수 받을 때는 얼마였고, 숫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금액이 점점 커졌다. 나는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차는 이미 식어서 미지근했다. 목으로 넘기기가 힘들었다. 물론 부담 안 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딸 하나 시집 보내는 건데 너무 초라하면 안 되잖아요. 예비 안사돈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아까와는 달랐다.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 웃음 뒤에 숨은 의미를 읽으려 애썼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예비 안사돈 딸이 들어왔다. 긴 머리를 묶고 깔끔한 옷차림을 한 모습이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예뻤다. 예비 안사돈이 딸을 불렀다. 얘야, 어서 와. 혼수 이야기하고 있었어. 딸이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수첩을 들여다보았다. 딸의 표정에서도 뭔가 기대하는 빛이 보였다. 엄마가 준비해준 리스트예요. 요즘 추세가 이 정도는 되더라고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뒤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순수한 기대인지 아니면 계산된 친절인지. 시계를 보니 벌써 2시간이 흘렀다. 일어서야 할 시간이었다. 나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오늘 좋은 시간 보냈어요. 혼수는 저희도 집에 가서 의논해 볼게요. 예비 안사돈이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다. 신발을 신는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우리 겹사돈인데 서로 믿고 가는 거잖아요. 저도 무리한 요구 안 해요. 그냥 평범하게 남들 하는 만큼만요. 또 남들이었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가슴이 답답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굳어 있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꺼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가 연결됐다. 엄마, 응, 지금 예비 안사돈 댁 다녀오는 길이야. 어떠셨어요? 응. 혼수 이야기 나왔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다. 뭔가 말하려다 멈춘 것 같았다. 많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니, 괜찮아. 다들 하는 거잖아. 거짓말이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 목소리가 불안해 보여서 안심시키고 싶었다. 버스가 왔다. 전화를 끊고 버스에 올랐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다.
사람들은 웃으며 걷고 있었다. 카페에는 손님들이 가득했다.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뭔가가 뒤틀리기 시작했다. 예비 안사돈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 체면이 서죠. 남들이 대체 얼마나 하는데, 왜 남들과 비교를 해야 하는데, 결혼은 두 사람이 사랑해서 하는 건데, 왜 체면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의문들이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를 보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한숨이 나왔다. 혼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부담스러워. 얼마나? 수첩에 적혀 있던 금액들을 얘기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정도면 좀 많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예비 안사돈 말로는 요즘 다들 그렇게 한대. 진짜? 모르겠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그날 저녁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아무 맛이 없었다. 아들도 말이 없었다. 밥을 반도 안 먹고 방으로 들어갔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어딘가에서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어딘가에서는 부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다. 옆에서 남편은 골아떨어져 있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 1시, 2시를 가리켰다. 핸드폰을 켜서 결혼 커뮤니티를 검색했다. 혼수 관련 글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 어떤 사람은 억소리 나는 금액을 썼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혼수 때문에 파혼했다고 했다. 댓글들을 읽다 보니 머리가 아팠다. 모두가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시댁이 너무 과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친정이 인색하다고 했다. 서로 다른 입장, 서로 다른 이야기.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예비 안사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요즘은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이 뭔데? 누가 정한 거야, 그 기본을. 불안감이 점점 커졌다. 이 결혼 잘 될 수 있을까? 아니, 잘 되는 게 뭔데? 돈을 많이 쓰면 잘 되는 거야? 체면을 세우면 행복한 거야? 답은 없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시간만 흘러갔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다. 눈을 뜨니 몸이 무거웠다. 제대로 자지 못한 탓이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부엌으로 나가니 남편이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구수한 커피 향이 났다. 식탁에 앉자 남편이 커피잔을 내밀었다. 간밤에 잠 못 잤지? 나는 대답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혀끝을 자극했다. 여보, 혼수 문제. 남편이 입을 열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의 얼굴에도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그냥 적당히 맞추자. 다들 이렇게 하는 거잖아. 다들. 또 그 단어였다. 예비 안사돈도 남들이라고 했고 남편은 다들이라고 했다. 왜 모두가 남과 비교하는 걸까? 적당히가 얼마야? 글쎄, 예비 안사돈 쪽에서 원하는 만큼? 남편의 대답이 모호했다. 원하는 만큼이라니.
예비 안사돈은 끝도 없이 원할 것 같았다. 어디까지가 끝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럼 우리 형편은? 뭐, 어떻게든 되겠지.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대출.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빚을 내서 결혼을 준비한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남편은 태연했다.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 아들이 방에서 나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식탁에 앉더니 물만 한 컵 마셨다. 밥 안 먹어? 배 안 고파요. 아들의 목소리가 작았다. 평소와 달랐다. 뭔가 기운이 빠진 느낌이었다. 괜찮아? 네. 짧은 대답이었다.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들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남편이 회사에 가고 아들도 나간 뒤 집에 혼자 남았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다. 맑은 하늘이었다. 날씨는 좋았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예비 안사돈이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받았다. 윤재 어머님, 어제는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네, 잘 갔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혼수 리스트 한 번 더 보내드릴게요. 빠진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빠진 것들. 더 있다는 얘기였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확인하시고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겼다. 잠시 후 카톡 알림이 울렸다. 예비 안사돈이 보낸 메시지였다.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파일을 열어보니 엑셀로 정리된 표였다. 항목별로 예상 금액이 적혀 있었다. 합계를 보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화면을 계속 바라봤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이건 너무 많아.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예비 안사돈에게 이게 부담스럽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맞춰야 하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다 연결됐다. 응, 나야. 왜? 너 딸 결혼시켰잖아. 혼수 어떻게 했어? 친구가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그 얘기하니까 머리 아파. 우리 때는 진짜 힘들었어. 얼마나 들었어? 친구가 금액을 얘기했다. 예비 안사돈이 제시한 금액보다 적었지만 그래도 만만찮았다. 근데 요즘은 더하더라. 물가도 올랐고. 그럼 어떻게? 빚내야 돼? 글쎄, 어떻게든 해야지. 딸 시집 보내는데 초라하게 보낼 수는 없잖아. 초라하게. 그 표현이 가슴에 박혔다. 왜 돈이 적으면 초라한 거지? 왜 사랑이 아니라 돈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거지? 너무 고민하지 마. 다 그래. 결혼하면 다 잊어버려. 친구의 위로는 위로가 되지 못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답답했다. 점심을 건너뛰었다. 밥맛이 없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해야 하지? 예비 안사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지? 오후가 되자 또 카톡이 왔다. 이번에는 예비 안사돈 딸. 민지였다. 어머님, 주말에 같이 가구 보러 가실래요? 정중한 어투였다. 하지만 왠지 부담스러웠다. 가구를 보러 가면 또 돈 이야기가 나올 게 뻔했다. 그래, 언제가 좋아? 토요일 오전은 어떠세요? 좋아.
짧게 답장을 보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저녁 때 아들이 돌아왔다. 얼굴이 더 안 좋아 보였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다. 힘들어? 네. 회사에서 일이 좀 많아요. 거짓말 같았다. 회사 일이 아니라 결혼 때문에 힘든 거겠지. 하지만 아들도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다. 저녁 식사 때 예비 안사돈댁 이야기를 꺼냈다. 아들의 표정이 굳었다. 엄마, 그쪽에서 뭐라고 해요? 혼수 리스트 다시 보내왔어. 금액이 좀.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이 고개를 떨궜다. 제가 민지한테 얘기해 볼게요. 민지. 예비 안사돈 딸의 이름이었다. 아들이 민지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사랑하는 게 분명했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다들 이렇게 하는 거잖아. 나도 모르게 다들이라는 단어를 썼다.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해야 했다. 그날 밤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남편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나는 핸드폰을 켜서 통장을 확인했다. 적금, 예금, 남편 통장, 내 통장. 모두 합쳐도 예비 안사돈이 요구하는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다. 보름달이었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다.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졌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나는 그 예감을 애써 무시했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다들 이렇게 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라도 믿고 싶었다. 이 불안감이 기우이기를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눈을 감았다. 억지로 잠을 청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예비 안사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 체면이 서져. 그 목소리가 계속 메아리 쳤다. 남들. 토요일 아침이 밝았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쳤다.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최대한 밝게 보이려고 애썼다.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랐다. 립스틱도 평소보다 진하게 칠했다. 적어도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야 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남편이 물었다. 가구 보러 가는 거야? 응. 너무 부담 갖지 마. 남편의 말이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부담 갖지 말라는 말 자체가 부담이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가구 매장이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좋은 두근거림이 아니었다. 불안한 두근거림이었다. 매장에 도착하니 예비 안사돈과 민지가 먼저 와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깔끔한 옷차림이었다. 예비 안사돈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딸은 세련된 코트를 입고 있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우리 조금 일찍 왔어요. 예비 안사돈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나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공간에 각종 가구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침대, 소파, 식탁, 장롱, 화장대. 모든 게 새 것이고 반짝였다. 가격표를 보니 숨이 막혔다. 하나하나가 수백만 원씩 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침대부터 볼까요? 예비 안사돈이 앞장서서 걸어갔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갔다. 침대 코너에 도착하니 직원이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신혼 가구 알아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대답했다.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설명을 시작했다. 요즘 신혼부부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제품이 이쪽인데요. 직원이 가리킨 침대는 킹 사이즈였다. 매트리스도 최고급 제품이었다. 가격표를 보니 1,000만 원이 넘었다. 이 제품이 인기가 많아요. 척추에도 좋고 내구성도 뛰어나고요. 예비 안사돈이 침대에 앉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요. 민지야, 너도 앉아봐. 딸이 침대에 앉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편한 것 같아요, 엄마. 그래. 그럼 이걸로 할까? 예비 안사돈이 나를 쳐다봤다. 결정권이 나한테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다. 네, 좋은 것 같아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예비 안사돈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아니, 눈치챘어도 모른 척한 건지도 몰랐다. 다음은 장롱이었다. 옷장 코너로 이동했다. 거기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예비 안사돈은 가장 큰 옷장 앞에 섰다. 요즘은 붙박이장이 대세지만 그래도 옷장은 있어야죠. 직원이 옷장 문을 열어 보여주었다. 안은 넓고 칸막이가 잘 되어 있었다. 수납 공간이 충분해요. 신혼부부 옷 다 넣기에 모자람이 없죠. 예비 안사돈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딸도 옷장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엄마, 이거 괜찮은데? 그래, 이것도 좋네. 또 가격표를 봤다. 700만 원. 옷장 하나에 700만 원. 머리가 어지러웠다. 소파 코너로 갔다. 여기서는 예비 안사돈이 직접 브랜드를 지정했다. 이 브랜드가 좋더라고요. 친구 집에서 봤는데 정말 편하더라고요. 직원이 그 브랜드 소파를 안내했다. 가죽 소파였다. 부드럽고 고급스러워 보였다. 세 사람용이었다. 이게 우리 매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예비 안사돈이 소파에 앉았다. 딸도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이 나를 쳐다봤다. 어머님도 앉아보세요.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다. 확실히 편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 전혀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가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이거로 하죠. 예비 안사돈이 결정을 내렸다. 가격표를 보니 800만 원이었다. 소파 하나에 800만 원. 식탁, 화장대, 협탁. 하나하나 둘러볼 때마다 금액이 쌓여갔다. 예비 안사돈은 매번 가장 비싼 제품을 골랐다. 그리고 매번 똑같은 말을 했다.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해요. 남들. 그 단어가 계속 반복됐다. 도대체 남들이 누구인가? 그 남들의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건가? 2시간 정도 매장을 돌아다니다가 카페에 앉았다. 다리가 아팠다. 마음은 더 아팠다. 오늘 잘 골랐어요. 우리 딸 좋은 가구 쓰겠네. 예비 안사돈이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다. 딸도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감사해요. 민지가 내게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이 예뻤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이 아이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인사인지 알 수 없었다. 가전제품도 봐야죠. 다음 주에 또 약속 잡을까요? 예비 안 사돈이 수첩을 꺼냈다. 또 그 수첩이었다. 거기에는 아직도 체크하지 않은 항목들이 많았다. 냉장고는 양문형으로 해야 하고, 세탁기는 드럼 세탁기로, 에어컨은 시스템 에어컨으로. 리스트를 읽어 내려가는 예비 안사돈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귀가 멍멍해졌다. 어머님? 예비 안사돈이 나를 쳐다봤다. 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 네.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봐요. 카페를 나와 헤어졌다. 혼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다.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다. 모두가 자기 삶을 살고 있었다. 나만 길을 잃은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물었다. 어떻게 됐어? 다 골랐어. 얼마나 나와? 계산기를 꺼내 오늘 본 가구들의 금액을 더했다. 합계를 보니 숨이 막혔다. 이 정도. 남편에게 계산기를 보여줬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 말이 없었다. 이건 좀 많은데. 나도 알아. 근데 예비 안사돈이 계속 남들도 다 이렇게 한다고. 남들은 남들이고 우리는 우리잖아. 남편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엔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됐다. 이미 다 정해진 것 같아. 이제 와서 바꾸기도 그렇고. 그럼 어떡해? 모르겠어. 돈을 더 마련해야지. 한숨이 나왔다. 남편도 한숨을 쉬었다. 두 사람의 한숨이 거실에 가득 찼다. 저녁 식사 때 아들이 물었다. 엄마, 오늘 어땠어요? 가구 잘 골랐어. 많이 나왔어요? 대답하지 않았다. 아들도 더 묻지 않았다. 밥을 먹는 내내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늘 본 가구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침대, 장롱, 소파, 하나하나가 거대한 짐으로 느껴졌다. 핸드폰으로 대출 이자를 계산해 봤다. 금액을 입력하고 이자율을 입력했다. 계산 결과를 보니 현기증이 났다. 이걸 몇 년을 갚아야 하는 거지.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다. 어둠 속에서 빗소리만 들렸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대신 예비 안사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해요.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일요일 아침 핸드폰이 울렸다. 친정 언니였다. 야, 너 오늘 친척 모임 있는 거 알지? 가슴이 철렁했다. 깜빡했다. 오늘이 작은아버지 칠순 잔치였다. 아, 맞다. 몇 시야? 점심때. 호텔 뷔페에서 해. 너희도 꼭 와야 돼. 작은아버지가 온 가족 다 오라고 하셨어.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다. 친척 모임. 가장 가기 싫은 자리였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 친척 모임 가야 돼. 오늘? 피곤한데. 작은아버지 칠순이야. 안 갈 수가 없어. 아들을 깨웠다. 아들도 귀찮아했지만
함께 가기로 했다. 호텔에 도착하니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30명은 넘어 보였다. 작은아버지가 상석에 앉아 계셨다. 어서 와, 늦었네. 언니가 우리를 맞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조카 왔어. 너희 며느리 될래 엄마랑 같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조카. 우리 아들 예비 안사돈의 조카. 그리고 그의 엄마는 예비 안사돈의 동생. 우리는 겹사돈이었다. 내 조카가 예비 안사돈 동생 아들과 결혼해서 사돈을 맺고 이번에 우리 아들이 예비 안사돈 딸과 결혼하게 된 것. 자리에 앉았다. 몇 테이블 떨어진 곳에 조카 부부가 앉아 있었다. 조카 며느리가 예비 안사돈 동생이었다. 두 사람이 이쪽을 보며 수군거렸다. 식사가 시작됐다. 음식을 먹는데 입맛이 없었다. 작은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으셨다. 오늘 이렇게 다 모여줘서 고맙네. 특히 경사 앞둔 집들 축하하네. 시선이 우리 쪽과 조카 쪽으로 쏠렸다. 조카 집은 벌써 결혼했고 이번엔 조카 며느리 집안이랑 또 사돈 맺는다며 겹사돈이라니 참 좋구만.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가 따갑게 느껴졌다. 식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모여 수다를 떨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다. 조카네는 결혼 준비 진짜 잘했더라. 혼수도 어마어마하게 해줬다며 가구도 전부 명품으로 신혼집도 전세 10억짜리로 얻어줬대. 완전 대박. 칭찬이 쏟아졌다. 조카 며느리가 겸손한 척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것만 했어요. 필요한 게 그 정도야? 요즘 시대가 달라도 한참 달라. 나는 물만 마셨다. 입이 바짝 말랐다. 큰언니가 다가왔다. 너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 조카네처럼 할 거야? 저희는 형편껏 하려고요. 형편껏? 겹사돈인데 너무 차이나면 안 되지 않아? 가슴이 답답했다. 조카네 보니까 진짜 잘해줬더라. 너희도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냐? 언니, 저희 형편이. 형편이 어때서? 남편도 직장 다니고 너도 일했잖아. 돈 좀 있을 텐데. 할 말이 없었다. 조카 며느리가 다가왔다. 예비 안사돈 동생이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옷을 입고 있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어? 네. 그런데 언니, 우리 언니가 그러던데 혼수 준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천천히 준비하고 있어. 천천히요? 결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때는 진작 다 준비했는데. 비교가 시작됐다. 우리 때는 가구도 한 달 전에 다 들여놨고 가전제품도 미리 설치했어요. 그랬구나. 언니네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언니가 기대하시던데. 압박이었다. 노골적인 압박이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 최선이면 얼마 정도예요? 우리 때는 가구만 5천에 가전이 3천 정도 들었는데. 숫자를 던졌다. 자랑하듯이. 우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가 준비한 금액보다 훨씬 많았다. 설마 우리보다 적게 하시는 건 아니죠? 겹사돈인데. 또 겹사돈이었다. 그 단어가 족쇄처럼 조여왔다. 옆 테이블에서 고모들이 수군거렸다. 겹사돈인데 한쪽은 엄청 잘해주고 한쪽은 적게 하면 어떡해. 그러게. 체면이 말이 아니지.
조카 며느리네가 뭐라고 하겠어. 우리가 무시당했다고 할걸. 목소리가 일부러 크게 들렸다. 들으라는 소리였다. 큰언니가 또 왔다. 야, 너 진짜 조카네만큼은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언니, 작은아버지도 신경 쓰신대. 겹사돈인데 한쪽만 잘해주면 안 좋게 보인다고. 압박이 사방에서 쏟아졌다. 화장실에 갔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창백했다. 손을 씻는데 조카 며느리가 들어왔다. 언니,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혼수 리스트 좀 볼 수 있어요? 왜? 우리 언니가 자꾸 물어보시거든요.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그건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우리가 언니한테 말씀드릴 수도 있잖아요. 친절한 척하지만 속내가 뻔했다. 비교하고 싶은 것이었다. 아직 확정된 게 없어. 에이, 설마요. 벌써 다 정해졌을 텐데. 우리 때는 진작 정했는데. 계속 비교했다. 자신들이 더 잘했다고, 더 많이 준비했다고. 참, 신혼집은 어떻게 하세요? 아직. 우리는 전세 10억짜리 얻어줬어요. 강남에. 언니네도 그 정도 하시죠? 말문이 막혔다. 설마 월세는 아니시죠? 그럼 우리 언니가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었다. 예비 안사돈이 뭐라고 할지. 화장실을 나와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아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친척들이 아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 같았다. 민지 예쁘지? 착하고? 네. 장인어른, 장모님이 좋으시겠다. 조카 며느리네처럼 잘해줄 것 같아?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다. 조카네는 진짜 잘해줬어. 너희도 그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 친척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 됐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침묵이 흘렀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저희가 부족한 건가요? 무슨 소리야? 조카네는 다 해줬는데 우리는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우리야.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핸드폰이 울렸다. 예비 안사돈이었다. 윤재 어머님, 오늘 친척 모임 다녀오셨죠? 네. 제 동생한테 들었어요. 혼수 준비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잘 안 하시더래요. 그게 혹시 뭐 문제 있으세요? 목소리가 차가웠다.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어요. 동생네 할 때처럼만 해주시면 돼요. 동생네가 받은 거 리스트 제가 다 알아요. 비교였다. 노골적인 비교였다. 그 정도면 저희도 만족해요. 더 바라는 것도 없어요. 더 바라는 게 없다고? 이미 충분히 많은데? 윤재 어머님, 우리 겹사돈 아니에요? 한쪽은 잘해주고 한쪽은 못해주면 이상하잖아요. 또 겹사돈이었다. 제 동생도 그러더라고요. 언니 쪽에서 제대로 안 해주면 우리 가족 체면이 안 선다고. 체면, 또 체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조카네만큼만 해주세요. 그게 기준이에요. 전화가 끊겼다. 남편이 물었다. 누구야? 예비 안사돈. 조카네만큼 해달래. 조카네가 얼마나 했는데? 2억 넘게.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걸 어떻게 해? 모르겠어. 근데 안 하면 체면이 안 선대. 친척들한테 욕먹는데. 미쳤어? 우리 형편에 그걸 어떻게 해? 아들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아빠, 제가 들었어요. 저
민지한테 얘기해 볼게요. 우리 형편 얘기하고 조금 줄여달라고. 그래 줄까? 모르겠어요. 근데 해봐야죠. 아들이 핸드폰을 들었다.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얘기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전화를 끊고 나온 아들의 얼굴이 창백했다. 뭐래? 민지 엄마가 옆에 있었대요. 같이 통화했어요. 그래서 안 된대요. 이미 다 정해진 거라고. 조카네가 받은 만큼은 해야 한다고. 뭐라고? 겹사돈인데 차별하면 안 된다고. 친척들이 다 볼 텐데 한쪽만 못 해주면 우리 집안이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저 어떡하죠?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핸드폰이 또 울렸다. 큰언니였다. 야, 너 조카 며느리한테 전화 왔더라. 예비 안 사돈이 엄청 화났다며? 혼수 제대로 안 해주려고 한다고? 언니, 우리 형편이 뭐가 어때서? 창피하게 왜 이래? 우리 집안 망신시키게. 언니, 내일 당장 예비 안사돈한테 사과하고 조카네만큼 해준다고 해. 알았어? 전화가 끊겼다. 남편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게 무슨 지옥이야. 맞는 말이었다. 지옥이었다. 비교의 지옥, 체면의 지옥.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거센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렸다. 마치 우리 가족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처럼. 월요일 아침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고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큰언니가 서 있었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언니, 이른 시간에 웬일이야? 들어가자. 거실로 들어온 언니가 가방을 탁 내려놓았다. 야, 너 어제 조카 며느리한테서 또 연락 왔어. 뭐라고? 예비 안사돈이 친척들한테 전화하고 다닌대. 너희가 혼수를 제대로 안 해주려고 한다고. 가슴이 철렁했다. 뭐? 친척들한테? 그래. 작은아버지한테도 전화했대. 겹사돈인데 한쪽은 잘해주고 한쪽은 못해주면 이게 뭐냐고. 미친. 작은아버지가 엄청 화나셨어.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래. 언니가 나를 노려봤다. 너 대체 뭘 어떻게 한 거야? 왜 이 난리야? 언니, 우리 형편이 안 돼서. 형편? 조카네는 했는데 너희는 왜 못해? 조카네랑 우리랑 형편이 달라. 뭐가 달라? 똑같은 직장인 부부인데. 언니가 소리를 질렀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웃음거리 됐어. 친척들이 다 수군거려. 뭐라고 하는데? 한쪽 사돈은 잘해주는데 한쪽은 인색하대. 우리 집안이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인대. 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당장 예비 안사돈한테 사과하고 제대로 해준다고 해. 안 그러면 내가 정말 창피해서 못 살아. 언니가 화를 내며 나갔다.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작은아버지였다. 응, 작은아버지. 야, 너 뭐 하는 거야? 죄송해요. 내 예비 안사돈이 나한테 전화했어. 혼수를 제대로 안 해주려고 한다고. 작은아버지, 저희 형편은 무슨, 조카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해?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겹사돈인데 한쪽만 잘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보여?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될 일이야? 당장 해결해.
전화가 끊겼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다. 친척들이 다 알고 있었다. 예비 안사돈이 일부러 소문을 낸 것이었다. 오후에 또 전화가 왔다. 고모, 저희 형편이 정말. 형편 핑계 대지 마. 대출 받아서라도 해. 우리 집안 체면이 달린 문제야. 전화를 끊고 소파에 쓰러졌다. 사방에서 압박이 쏟아졌다. 저녁에 아들이 돌아왔다. 얼굴이 더 어두웠다. 엄마, 왜? 회사에서 친척 아저씨 만났어요. 누구? 큰아버지 아들. 사촌형.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다. 결혼도 제대로 못하냐고 하셨어요. 뭐라고? 사람들 앞에서요. 동료들이 다 들었어요. 아들이 눈물을 글썽였다. 너무 창피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났어. 술 마셨네? 응.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았다. 오늘 회사에서 친척 만났어. 누구? 작은아버지 친구분. 우리 회사 고문이야.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네 집이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가? 겹사돈인데 혼수도 제대로 못 해주나? 라고 하셨어. 회사 사람들 앞에서 나 완전 쪽팔렸어. 남편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다음 날 또 핸드폰이 울렸다. 예비 안사돈이었다. 윤재 어머님 생각 좀 해보셨어요? 네. 친척분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지. 억울하다고? 어머님 집안에서 겹사돈이면서 차별한다고요. 저희가 차별하는 게 아니면 뭐예요? 조카네는 혼수와 전세집을 10억 넘게 해줬는데 우리는 왜 못 해줘요? 저희 형편이. 형편 핑계 대지 마세요. 저도 알아봤어요. 윤재 어머님과 남편분 회사 다니시고 어머님도 일하셨잖아요. 예비 안사돈이 조사한 모양이었다. 돈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해주려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 민지가 싫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당장 조카네만큼 해준다고 약속하세요. 대답 안 하시면 저도 방법이 있어요. 친척들한테 더 얘기할 거예요. 어머님 집안이 얼마나 인색한지. 협박이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이번 주까지 답 주세요. 전화가 끊겼다. 오후에 조카 며느리한테서 카톡이 왔다. 언니, 우리 언니가 너무 속상해 하세요. 제발 좀 생각해 주세요. 우리 친정 체면도 있잖아요. 바로 이어서 또 메시지가 왔다. 우리 때는 이렇게 안 했어요. 시원시원하게 다 해줬어요. 언니네만 이러시니까 우리 친정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어지는 메시지들. 한쪽은 잘해주는데 한쪽은 못해주네. 뭔가 문제 있는 집안 아냐? 라고 해요. 우리 엄마도 서운해 하세요. 똑같은 사돈인데 왜 차별받아야 하냐고. 제발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러시면 우리 집안 전체가 욕먹어요.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던졌다. 저녁에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엔 사촌 언니였다. 너 진짜 큰일 났어. 무슨 일? 친척 단톡방에 난리 났어. 너 얘기로. 단톡방? 응.
예비 안 사돈이 조카 며느리한테 얘기했나 봐. 조카 며느리가 친척들한테 다 얘기했어. 뭐라고? 너희가 혼수를 제대로 안 해주려고 한다고. 겹사돈인데 차별한다고. 친척들이 다 욕해. 체면도 모르냐, 집안 망신시키냐 막 이러고 있어. 나 단톡방에 없는데. 일부러 뺐나 봐. 너 욕하려고. 가슴이 무너졌다. 고모들도 막 뭐라고 하고 큰아버지도 화나셨대. 야, 진심으로 말하는데 당장 해결해. 안 그러면 너 친척들한테 완전 왕따야. 전화가 끊겼다.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친척 단톡방에서 우리 욕하고 있대. 뭐? 예비 안 사돈이 소문 낸 거야. 일부러. 미친. 우리를 압박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든 조카네만큼 하게 만들려고. 남편이 주먹을 쥐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냐? 나도 알아. 근데 어떡해. 친척들이 다 우리 편이 아니야. 겹사돈이면 뭐가 어때서? 우리는 우리잖아. 그게 안 통해. 비교가 되니까. 조카네는 했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는 거야. 그날 밤 아들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아빠. 응? 저 민지한테 다시 얘기했어요. 뭐래? 엄마가 얘기하더래요. 우리가 조카네보다 못 받으면 친척들한테 욕먹는다고. 그래서 무조건 조카네만큼은 해야 한대요. 아니면 결혼 못 한대요. 뭐라고? 결혼 못 한대요. 체면이 안 서니까. 아들이 무너졌다. 엄마, 저 어떡해요? 저 민지 사랑하는데.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나도 남편도 아무 말 못했다. 창밖에 달이 떠 있었다. 차갑고 쓸쓸한 달빛이었다. 이건 결혼이 아니었다. 전쟁이었다. 체면 전쟁, 비교 전쟁, 돈 전쟁. 그리고 우리는 이미 지고 있었다. 목요일 오후 작은아버지 댁에서 연락이 왔다. 친척 회의를 한다고 했다. 나보고 오라고 했다. 무슨 회의예요? 오면 알아. 일단 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작은아버지 집에 도착했다. 거실에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큰언니, 고모, 큰아버지, 사촌들. 10여 명이 넘었다. 왔구나. 앉아. 작은아버지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자리에 앉았다.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재판정에 선 기분이었다. 오늘 너 때문에 모였다. 작은아버지가 입을 열으셨다. 내 혼수 문제 때문에. 조카 며느리 친정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 집안이 겹사돈이면서 차별한다고. 작은아버지, 저희 형편이. 형편은 듣기 싫어. 작은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 조카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해? 똑같은 월급쟁이인데. 조카네랑 저희랑 다릅니다. 뭐가 달라? 큰언니가 끼어들었다. 조카 남편도 회사원이고 너네 남편도 회사원이야. 똑같아. 언니, 조카네는 집도 있고. 집이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체면이야. 고모가 나섰다. 너 알아? 조카 며느리 친정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인색한 집안이래. 돈도 없으면서 겹사돈 맺었다고. 고모, 그건 우리 집안이 70년 넘게 쌓아온 명예가 너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 사촌 오빠가 말했다. 나 회사에서 완전 쪽팔렸어. 동료가 물어보더라고. 너네 집안이 그렇게 어려워?
하면서 오빠, 소문 다 났어. 겹사돈인데 차별한다고. 사촌 언니도 거들었다. 나도 동창 모임에서 욕먹었어. 너네 집안 인색하다며? 이러면서 언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너 때문에. 공격이 사방에서 쏟아졌다. 작은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다. 우리 집안의 결론은 이거야. 너는 무조건 조카네만큼 해라. 작은아버지, 대출을 받든 빚을 내든 무슨 수를 써서든 해라. 하지만은 없어. 이건 명령이야. 큰아버지가 거들었다. 우리 집안 체면이 달린 문제야. 내 개인 문제가 아니야. 저도 집안 일원이지만 그럼 집안을 위해서 희생해. 희생. 그 단어에 소름이 돋았다. 고모가 다시 나섰다. 너 혼자 편하자고 우리 집안 전체가 욕먹어야 돼? 저 혼자 편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돈이 아까워? 돈이 아니라 능력이. 능력? 조카는 능력이 되는데 너는 왜 안 돼? 큰언니가 소리쳤다. 너희 남편 연봉이 조카 남편보다 더 많아. 그런데 왜 못해? 언니, 우리는 빚도 있고. 빚? 누가 빚 없어? 다들 대출받아서 살아. 조카도 대출받아서 혼수했어. 너만 특별해? 사촌 오빠가 비웃었다. 에휴, 쪼잔하게 10억이. 뭐가 대수라고. 오빠, 10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결혼할 때는 억 넘게 들었어. 그것도 해냈는데 너는 왜 못해? 비교가 계속됐다. 작은아버지가 최후 통첩을 하셨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예비 안사돈한테 약속해. 조카네만큼 한다고. 작은아버지, 안 그러면 너는 우리 집안에서 나가. 네. 집안 체면을 망친 사람은 집안에 있을 자격이 없어. 작은아버지, 그건 너무 심하세요. 심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큰아버지가 거들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체면을 중시해 왔어. 그걸 내가 무너뜨렸어. 일주일. 그때까지 결정 못하면 우리 집안 제사에도 오지 마. 명절에도 오지 마. 말문이 막혔다. 이게 친척이란 사람들이 할 말인가. 고모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그리고 내 아들 친척 모임에 데리고 오지도 마. 우리 집안 망신시킨 집 자식은 보기 싫어.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에서 주저앉았다. 남편이 놀라 달려왔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친척들이.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이 터졌다. 뭐래? 일주일 안에 조카네만큼 안 하면 집안에서 나가래. 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제사도 오지 말래. 아들도 데리고 오지 말래. 미쳤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이 방에서 뛰어나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들아.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다. 엄마 때문에 내가 친척들한테 엄마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미안해. 미안해. 그날 밤 핸드폰이 또 울렸다. 예비 안사돈이었다. 어머님, 친척 회의했다면서요? 어떻게 아세요? 제 동생한테 들었죠. 조카 며느리가 다 얘기해줬어요. 예비 안사돈이 웃었다. 비웃는 것 같았다.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친척들한테 쫓겨나고 싶으세요? 어머님, 저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공평? 그게 공평한가? 조카네가 받은 만큼만 해주세요. 그럼 저도 만족해요. 생각해 볼게요. 빨리 결정하세요. 안 그러면 저도 더 소문 낼 거예요. 협박이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을 봤다. 여보, 어떡하지? 모르겠어. 대출 받을까? 이미 대출도 있어. 더 받으면. 그럼 노후 자금까지 털어야 할 것 같아. 그럼 우리는? 모르겠어. 일단 아들 결혼시키고 보자. 그날 밤 남편과 나는 결정을 내렸다. 노후 자금을 전부 쓰기로. 아들 몰래. 다음날 은행에 갔다. 적금, 예금, 펀드 모두 해지했다. 25년을 모은 돈, 우리의 노후를 위해 아껴온 돈, 한순간에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와 예비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결정하셨어요? 네. 조카네만큼 하겠습니다. 오, 잘 결정하셨어요. 예비 안사돈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그럼 이번 주말에 만나서 구체적으로 정리해요. 네. 어머님,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우리 친척들한테도 잘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쓰러졌다. 이겼다. 예비 안사돈이 이겼다. 친척들이 이겼다. 그리고 우리는 졌다. 완전히 졌다. 노후 자금, 자존심, 행복. 모든 걸 잃었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석양이 하늘을 물들였다. 마치 피처럼 붉었다. 우리 가족의 피처럼. 토요일 아침 아들이 먼저 일어나 있었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뺨은 쏙 들어가고 눈가는 검게 멍들어 있었다. 엄마, 오늘 민진의 가족이랑 만나는 거 맞죠? 응. 혼수 최종 확정하는 거요? 그래. 아들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없어요? 괜찮아. 엄마가 다 했어. 돈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대답할 수 없었다. 노후 자금 썼다고 어떻게 말해. 엄마가 알아서 했어. 걱정 마. 아들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엄마, 설마 노후 자금. 아니야. 너무 빨리 부인한 게 실수였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진짜 그러신 거예요? 아니라니까. 엄마 표정 보면 알아요. 진짜죠? 엄마, 아들이 소리쳤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요. 아들아, 진정해. 진정이 돼요? 제 결혼 때문에 엄마가 노후 자금까지 털었는데 아들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아니에요. 아들아, 저 결혼 안 할래요. 취소할게요. 무슨 소리야? 엄마 노후 자금까지 쓰면서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민지는 어떡하고. 민지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요.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남편이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여보, 아들이. 아빠, 우리 결혼 취소해요. 지금이라도. 무슨 소리야? 엄마가 노후 자금까지 털었다잖아요. 이러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나를 봤다.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 정말 미안해.
왜 혼자 결정했어? 다른 방법이 없었어. 세 식구가 거실에서 울었다. 아침부터 눈물바다였다. 한참을 울다가 아들이 말했다. 엄마, 아빠, 저 오늘 민지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뭐라고? 혼수는 우리 형편껏 하겠다고. 안 되면 결혼 취소하겠다고. 아들아,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하는 게 맞아요? 아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각오가 서린 눈빛이었다. 오후 2시 약속 장소인 호텔 라운지에 갔다. 예비 안사돈 가족이 먼저 와 있었다. 예비 안사돈, 남편 그리고 민지. 어서 오세요. 예비 안사돈이 환하게 웃으며 맞았다. 승리자의 미소였다. 자리에 앉자 예비 안사돈이 서류를 꺼냈다. 혼수 리스트 최종본이에요. 조카네 받은 거랑 똑같이 맞췄어요. 서류를 보니 항목별로 빼곡했다. 이 정도면 공평하죠? 네. 그럼 서명하세요. 이걸 친척들한테도 보여드릴 거예요. 친척들한테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모양이었다. 펜을 들려는데 아들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잠깐만요. 응? 아들이 민지를 봤다. 민지야. 응, 오빠.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혼수 얘기.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예비 안사돈도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다. 민지야, 나 너 사랑해. 진심으로. 나도 오빠 사랑해.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뭐가? 이렇게 돈으로, 비교로, 체면으로 결혼 준비하는 거. 예비 안사돈이 끼어들었다. 무슨 소리예요? 장모님, 저희 형편이 정말 어려워요. 알아요. 그래서 조카네만큼만 하자는 거잖아요. 조카네는 조카네고 우리는 우리예요. 뭐? 저희 엄마가 노후 자금까지 털었어요. 저 때문에. 민지의 눈이 커졌다. 오빠, 25년 모은 돈이에요. 엄마 아빠가 늙어서 쓸 돈이에요. 그 돈까지 써서 결혼하는 게 맞아요? 우리 행복해질 수 있어요? 민지가 눈물을 글썽였다. 예비 안사돈이 화를 냈다.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신 거잖아요. 저희한테 선택권이 있었나요? 조카네만큼 안 하면 결혼 안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친척들한테 소문 내셨죠? 우리 집안이 인색하다고, 차별한다고. 사실이잖아요.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형편껏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비교했잖아요. 예비 안사돈의 얼굴이 붉어졌다. 비교가 아니라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공평? 조카네 형편이랑 우리 형편이 달라요. 어떻게 똑같이 해요? 형편이 다르면 어떡해요? 겹사돈인데. 겹사돈이 뭐가 대수예요? 아들이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하지만 아들은 개의치 않았다. 겹사돈이라고 해서 똑같이 해야 하는 법 있어요? 각자 형편껏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체면은 어떡하고? 체면이 사람보다 중요해요? 뭐? 우리 엄마 노후가 체면보다 못해요? 예비 안사돈이 말문이 막혔다. 민지가 울먹였다. 오빠, 나는. 민지야, 미안해. 나도 널 정말 사랑해. 근데 이건 아니야. 오빠, 우리 엄마 아빠가 늙어서 아플 때 병원비도 없어. 노후 자금 다 털었거든. 민지가 흐느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결혼이야? 부모님 희생시키면서? 아니, 그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혼수를 우리 형편껏 하자. 예비 안 사돈이 벌떡 일어섰다. 안 돼요. 왜요? 이미 다 정해진 거예요. 친척들한테도 약속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뭐? 저는 장모님한테 약속 안 했어요. 엄마가 하신 거예요. 제 의사 없이 나를 봤다.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 혼자 결정했어. 예비 안 사돈이 나를 노려봤다. 윤재 어머님, 무슨 짓이에요? 죄송해요. 하지만 아들 말이 맞아요. 이건 아니에요. 지금 장난해요? 장난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친척들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제가 책임질게요. 예비 안 사돈이 민지를 봤다. 민지야, 가자.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엄마, 가자니까. 예비 안 사돈이 민지의 팔을 잡아 끌었다. 민지가 뒤돌아보며 울었다. 오빠, 아들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붙잡지 않았다. 예비 안 사돈 가족이 떠났다. 우리 가족만 남았다. 아들이 무너졌다.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잘했어, 아들. 남편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정말 잘한 거죠? 그래. 넌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예비 안사돈한테서 문자가 왔다. 윤재 어머님, 이러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내일까지 생각하세요. 안 그러면 정말 끝이에요. 답장을 보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결정은 변함없습니다. 바로 답장이 왔다. 좋아요. 그럼 친척들한테 다 얘기할 거예요. 윤재 어머님, 내가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그러세요. 핸드폰을 꺼버렸다. 아들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 때문에. 내 덕분이야. 넌 용감했어. 민지, 보고 싶을 거예요. 시간이 약이야. 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다.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비록 돈도 잃고 결혼도 깨졌지만 우리는 우리를 지켰다. 그게 더 중요했다. 일요일 아침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친척들이었다. 너 미쳤어? 결혼 취소했다며? 고모 예비 안사돈한테 전화 왔어. 너희가 약속 어겼다고. 당장 집으로 와. 다들 모였어. 친척 단톡방에도 난리가 났다. 결혼 취소했대요. 완전 집안 망신. 우리가 조카 며느리네한테 얼굴을 못 들어. 당장 친족회에 소집해야 해요. 오후 2시 작은아버지 댁으로 갔다. 이번엔 남편과 아들도 함께였다. 거실에 친척들이 가득했다. 20명은 넘어 보였다. 심지어 멀리 사는 친척들까지 왔다. 왔구나. 작은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앉아라. 셋 다. 우리 가족이 소파에 앉았다. 친척들이 우리를 둘러쌌다.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것 같았다. 설명해봐. 왜 결혼을 취소했어? 작은아버지, 저희 형편이. 형편은 듣기 싫다고 했잖아. 작은아버지가 소리쳤다. 너희가 약속했잖아. 조카네만큼 한다고. 그건 제가 강요당해서. 강요? 누가 강요했어? 큰언니가 나섰다. 우리가 뭘 강요했어? 그냥 집안 체면 지키라고 했잖아. 언니, 그게 강요예요. 저희 형편 생각 안 하고. 고모가 비웃었다. 조카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해?
똑같은 월급쟁이면서 아들이 일어섰다. 고모, 저희 엄마가 노후 자금까지 털었어요. 저 때문에.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뭐? 25년 모은 돈이요. 엄마 아빠가 늙어서 쓸 돈이요. 그걸 털어서까지 결혼하라고요? 그게 집안 체면이에요? 작은아버지가 얼굴을 붉혔다. 그건 내 엄마가 알아서 한 거잖아. 알아서요? 선택권이 있었어요? 뭐? 조카네만큼 안 하면 집안에서 쫓아낸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제사에도 오지 말라고, 저보고 친척 모임에 나타나지도 말라고 하셨잖아요. 친척들이 술렁였다. 큰아버지가 나섰다. 그래도 집안 체면이 중요하잖아. 체면이 사람보다 중요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엄마 노후가 체면보다 못해요? 그건 아니지만. 그럼 뭐예요? 엄마 아빠가 늙어서 굶어 죽어도 체면만 지키면 돼요? 야, 말 함부로 하지 마.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아들이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다. 보세요. 엄마 통장이에요. 통장을 펼쳐 보였다. 잔액이 거의 없었다. 25년 모은 돈이 다 사라졌어요. 저 때문에, 혼수 때문에. 친척들이 웅성거렸다. 그 돈으로 조카네처럼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시켜서. 우리가 언제? 일주일 전에 여기서 회의했잖아요. 조카네만큼 해라, 안 그러면 집안에서 나가라고. 작은아버지가 할 말을 잃었다. 남편이 일어섰다. 여러분,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형편껏 하겠다고 한 게 잘못이에요? 집안 체면이. 체면, 맨날 체면. 남편이 소리쳤다. 체면이 뭔데요? 돈 많이 쓰는 게 체면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겹사돈이 뭐가 대수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겹사돈이라고 똑같이 해야 하는 법 어디 있어요? 그래도 우리 형편은요? 우리 노후는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친척들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일어섰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겁사돈이라는 게 좋았어요. 처음에는. 집안끼리 잘 아니까 믿음도 가고 서로 배려할 줄 알았어요. 고모가 고개를 들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독이었어요. 뭐? 겹사돈이니까 비교당했어요. 조카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고. 조카네 형편이랑 우리 형편이 달라요. 조카네는 집도 있고 부모님 도움도 받았어요. 그건 우리는 없어요. 월급만으로 살아요. 빚도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조카네만큼 해야 돼요? 우리 노후 포기하고. 친척들이 말이 없었다. 저는 아들이 더 중요해요. 체면보다. 아들이 행복하게 결혼하는 게 중요하지, 얼마를 쓰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큰언니가 반박했다. 하지만 조카 며느리네가 우리를 욕했어. 언니, 그게 중요해요? 뭐? 남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가 우리 가족보다 중요해요? 저는 우리 아들이 우리 노후 자금 쓰면서까지 결혼하는 게 싫어요. 하지만 집안 체면이. 체면 버리면 어때요? 내 목소리가 커졌다. 체면 버리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작은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그래도 조카 며느리네가. 작은아버지,
조카 며느리네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뭐, 저는 우리 아들 인생을 돈이랑 안 바꿔요. 체면이랑도 안 바꿔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저희는 결혼 취소했어요. 그리고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해요. 노후 자금 다 쓰기 전에 친척들이 웅성거렸다. 조카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언니, 그럼 우리 친정은 어떡해요?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그건 미안해. 근데 그건 내 친정 문제야. 우리 문제가 아니야. 뭐예요? 내 언니가 우리 형편 생각 안 하고 무리하게 요구한 거잖아. 언니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요? 그래. 조카네만큼 하라는 게 우리한텐 무리였어. 하지만은 없어. 우리는 우리 형편껏 하려고 했어. 그걸 내 언니가 거절한 거야. 조카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다. 작은아버지가 최후 통첩을 하셨다. 그럼 너희는 우리 집안 행사에 더 이상 오지 마. 네. 체면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무슨 낯으로 와.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버텼다. 알겠습니다. 작은아버지, 너희 아들도 데리고 오지 마. 네. 제사도 명절도 돌잔치도. 네.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아들도 다가왔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겠습니다. 일어서서 현관으로 향했다. 친척들이 뒤에서 웅성거렸다. 저렇게 나가면 후회할 텐데. 집안에서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야. 체면도 모르고. 하지만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진짜요? 응, 오히려 시원해. 정말이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다. 우리는 우리야. 친척들이 뭐라고 하든. 남편이 웃었다. 그래. 우리는 우리지. 세 식구가 손을 잡고 걸었다. 집으로 가는 길 아들이 말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제가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게요. 엄마, 아빠한테 부담 안 되게. 그래. 천천히 찾아. 그날 우리는 친척들을 잃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찾았다. 그리고 그게 더 중요했다. 석 달이 지났다. 친척들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 명절에도 연락이 없었다. 제사 연락도 없었다. 처음엔 서운했다. 하지만 점점 괜찮아졌다. 오히려 편해졌다. 비교당하지 않았다. 눈치 보지 않았고 체면 신경 쓰지 않았다. 아들은 천천히 회복했다. 민지 생각은 했지만 점점 줄어들었다. 회사 일에 집중했다. 승진도 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다. 엄마, 저 누구 소개받았어요. 누구? 회사 후배요. 조용하고 착한 애래요. 만나봐. 엄마는 괜찮으세요? 또 결혼 얘기 나오면 괜찮아. 이번엔 제대로 하자. 아들이 웃었다. 한 달 후 아들이 그 후배와 사귀기 시작했다. 이름은 지혜였다. 엄마, 지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 언제? 이번 주말에요. 일요일 지혜가 집에 왔다. 수수한 옷차림에 맨얼굴 같은 화장. 인상이 편안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편하게 있어. 점심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혜는 소탈했다.
욕심이 없어 보였다. 지혜야, 결혼 생각 있어? 지혜가 수줍게 웃었다. 천천히 생각하려고요. 오빠랑 잘 맞는지 먼저 알고 싶어요. 그래, 서두를 필요 없지. 그리고 어머님, 저희 결혼하게 되면 간소하게 하고 싶어요. 간소하게? 네. 돈 많이 들이지 않고 필요한 것만. 부모님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우리 엄마도 그러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준비하느라 빚지는 거 안 좋아하신대요. 그렇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은 시작이잖아요. 빚으로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혜가 아들을 봤다. 오빤 어떻게 생각해? 나도 그래. 우리 형편껏 하는 게 맞아. 두 사람이 웃으며 손을 잡았다. 이 아이는 다르구나. 마음이 놓였다. 6개월 후 아들과 지혜가 결혼을 결정했다. 엄마, 저희 결혼하려고요. 정말? 축하해. 근데 엄마, 정말 간소하게 할 거예요. 얼마나? 하객도 적게 부르고 혼수도 최소한만 하고 신혼집도 작은 전세로. 괜찮겠어? 네. 지혜 부모님도 그러시래요. 무리하지 말라고. 지혜 부모님을 만났다. 수수한 옷차림에 따뜻한 미소. 첫인상부터 좋았다. 사돈, 우리 애들 잘 부탁해요. 저희도요. 혼수는 부담 갖지 마세요. 서로 형편껏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혜도 욕심 없이 키웠어요. 많이 바라지 않아요. 우리 아들도요. 두 집안이 의기투합했다. 서로 배려했다. 비교가 없었다. 강요가 없었다. 지혜 어머니가 전화했다. 사돈, 냉장고는 저희가 살게요. 우리 형편껏? 아니에요, 저희가. 아니에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 대신 다른 건 사돈 내서 하세요. 서로 나눠서. 그렇게 할게요. 두 집안이 서로 양보하고 배려했다. 누가 더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서로 덜 부담되게. 결혼식 날이 왔다. 작은 식장이었다. 하객도 적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친척들은 오지 않았다. 초대도 안 했다.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아들이 턱시도를 입고 섰다. 지혜가 드레스를 입고 들어왔다. 두 사람의 얼굴에 진짜 행복이 가득했다. 주례 없이 간단한 식을 올렸다. 서약을 하고 반지를 교환하고 키스를 했다. 하객들이 박수쳤다. 우리도 박수쳤다. 피로연은 간소했다. 하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줬다. 식이 끝나고 아들 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났다. 엄마, 다녀올게요. 잘 다녀와. 차가 떠나는 걸 지켜봤다. 남편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잘 끝났네. 응. 이번엔 정말 잘 됐어. 전번 결혼이 깨진 게 축복이었네. 맞아. 진짜 축복이었어.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여보, 우리 노후 자금 다시 모으자. 그래야지. 천천히, 우리 속도대로. 응.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공항 도착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저번 결혼 취소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진짜 좋은 사람 만났어요. 답장을 보냈다. 엄마도 사랑해. 지혜 잘 만났다. 행복해라. 일주일 후
큰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야, 너 결혼했다며? 응. 왜 말 안 했어? 초대 안 했어. 뭐? 우리 결혼식에 친척들 안 불렀어. 언니도, 작은아버지도, 고모들도. 너, 우리끼리 조용히 했어. 편하게. 침묵이 흘렀다. 조카 며느리한테 들었어. 혼수 얼마 안 했다며? 응. 우리 형편껏 했어. 그래도 됐어? 응. 오히려 좋았어. 빚도 안 지고 스트레스도 없고. 지혜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셔. 서로 배려하고. 언니가 한숨을 쉬었다. 나도 조금 후회돼. 뭐가? 너한테 그렇게 심하게 한 것. 미안해. 뜻밖의 사과였다. 괜찮아, 언니. 진짜 미안해. 우리가 너무 체면만 생각했어. 알아. 너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다행이다. 전화를 끊고 남편을 봤다. 언니가 사과했어. 정말? 응. 미안하다고. 시간이 지나니까 깨닫나 봐. 뭐가 중요한지. 남편이 웃었다. 우리는 진작 알았지. 그래. 한 달 후 아들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다. 얼굴이 환했다. 엄마, 너무 좋았어요. 그래. 어디가 제일 좋았어? 전부요. 지혜랑 함께여서 다 좋았어요. 지혜가 수줍게 웃었다. 어머님, 저희 신혼집 놀러 오세요. 그래, 갈게. 신혼집은 작았다. 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다. 엄마, 여기 보세요. 저희가 직접 꾸몄어요. 가구들이 소박했다. 하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예쁘다. 너희 둘이 꾸미니까 더 예뻐. 고마워요, 엄마. 저녁을 함께 먹었다. 지혜가 요리를 했다. 맛있었다. 지혜야, 요리 잘하네. 감사해요. 오빠가 맛있다고 해요. 아들이 웃으며 지혜의 손을 잡았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마음이 따뜻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다. 우리 잘했지? 응, 정말 잘했어. 전번 결혼 깨뜨린 거. 응, 그게 진짜 축복이었어. 돈으로 사는 결혼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결혼. 체면으로 치장하는 결혼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우는 결혼. 그게 진짜였다. 그날 밤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을 꿨다. 아들 가족이 놀러온 꿈이었다. 손주까지 안고 그 꿈이 현실이 될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갔다. 친척들 눈치 안 보고 비교당하지 않고 그저 우리답게. 그게 진짜 축복이었다.